아니 대통령 모두 발언 정도 되면 한 번 지나간 기재부 홍보 자료를 다시 베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나온 것 중에 제가 OECD 중에서 뭐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곳 중에서는 우리가 1위야. 최상이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OECD가 뭐 1.7%인가. 예. 근데 이게 나오셨더라고요. 제 TV에서도 한번 그 조목조목 비판을 해드렸습니다만은 OECD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OECD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고요. 이거는 한국 기재부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내러티브입니다. 그냥 스토리입니다. 어디가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 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통계로 내놓는 그런 경제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랬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 이거는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와 관련이 돼 있는 거지 1인당 GDP와는 관련이 없어요. 벨기에, 룩셈부르크, 한국 이렇게 무슨 1인당 GDP 높은 곳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미국처럼 경제 사이즈 큰 나라, 한국처럼 경제 사이즈 작은 나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제 사이즈가 큰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미국보다 더 낮았잖아. 경제 성장률이 낮았고 그리고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 높여놨어. 올해 예측치를 다 높여놨어. 그 중에서 한국도 높여놓은 거야. 미국, 중국이 높아지는데 한국이 안 높아지면 그럼 망한 거지. 미국,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미국, 중국을 높여놨는데 한국을 안 높여놨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기재부 보도자료를 성의 없이 그거를 그대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복사 붙여놓고. 예, 복붙을 해놓은 거야. 참 대통령실 성의 없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우리 국민들이고 가장 꿀보직은 대통령실의 연설 비서관. 복붙만 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지? 복붙하고 있죠. 복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면서 그 월급을 받는 게 너무 이상하고 저는 대통령이 소통의 문제 지적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해서 당장 내일부터 도어 스태핑을 한다. 전 지지율이 2배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뭐 업적을 갖다가 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업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뭘 알리겠다는 겁니까? 뭐 알린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갖다 각색한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사실상 이것도 기망에 준하는 얘기인데 뭐 과대 광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의 뜻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럼 방법은 두 개죠.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뭐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전 매우 높아졌다. 언제까지 복사부처녀게 하면서 연설 비서관은 꿀을 빨 겁니까? 지금 우리 돌이켜보면은 복붙의 이 징후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던 게 예전에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뭐 3.1절, 8.15 이렇게 이제 경축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때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이제 메시지를 써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행사에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도 하고 뭐 선거도 해봤으니까 이거 거의 복부 수준이에요. 몇 개만 고치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2년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고 국민들이 정말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모두 발언에 복붙해서 얘기를 했다. 아까 말한 대로 성의가 없고 두 번째 이거 하기 싫었던 거예요. 단지 껍데기 기자회견이었어요. 나 소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수회담부터 기자회견까지 오는 과정들이 껍데기입니다. 포장지만 바꾸는 거예요, 계속. 나 지금 소통하고 있어 라는 이미지만 주는 거지 속내 내용들은 복붙이니까 뭐 새로운 게 있을 턱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쇼통이라고 하죠. 쇼통이죠. 네, 아주 그 안 좋은 쇼, 기분 나쁜 쇼통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코바나 콘텐츠 인사들 일부가 그때 뭐 대통령실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 친구들이 그 아마추어들이 지금 가가지고 혹시 연설에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공사도 추측이긴 하지만 비선 논란. 왜냐하면 이 대통령 메시지 굉장히 힘들고요. 메시지라는 게 밤을 새가면서 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고 뭐 옛날 강원국 선배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업무. 어려운 업무예요. 윤태영 선배도 그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결국 그냥 복붙하고 베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은 그냥 입으로 설득하는 자유밖에 거지. 모르니까. 자유를 그러니까 이런 아주 하책이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듯이 하나의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국문이할 때까지 쉬운 언어로 얘기해줘라. 이런 하책만 배우는 거예요 메시지에.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해주면 윤석열 대통령 아 맞아 자네들 말이 맞네. 특히나 뭐 김건희 여사 쪽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또 내칠 수도 없지 않겠냐라는 아주 개인적인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전반적으로 국정을 쫙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맥락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맥락적 고민과 맥락적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 맥락적 생각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철학과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죠. 왜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제가 맥락과 철학과 비전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1분기에 재정 적자가 75조가 적자가 났는데 네. 안에 내용을 보니까 법인세가 줄었고 소득세가 줄었어요. 부가세만 조금 올랐어. 근데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이 지금 말씀드린 이거 3개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근데 부가세가 늘었다는 거는 뭐냐면 매출은 늘었다. 근데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었다라는 거는 안고가 하나도 없다. 예,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다 줄었다. 근데 법인세는 줄여줬잖아. 그럼 금투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양도소득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세가 줄고 있어요. 법인세가 줄고 있어요. 부가세만 조금 늘어. 근데 이게 3대 세목으로 우리나라 세수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맥락적 생각이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하자고 종부세 폐지시켰죠. 예? 그다음에 법인세 폐지시켰죠. 법인세 내렸죠. 그다음에 금투세까지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 폐지시키겠다.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딸랑 뭐 김건희 여사 뭐 그런다고 해서 이 60억 근데 60억 가지고 근데 세금 세수 자체는 위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잔고 위조는 돼도. 네, 그렇지. 그것도 분식회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분식회계 이게 비슷하게. 숫자일 뿐이라 써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건 어디서 받아오려고 잔고 네. 위조를 하지만 이거는 세수 잔고 위조는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고 저도 금투세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만 뭔가 주식 활성화가 되고 좋아질 거라는 그런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게 대만 예를 들었던 것도 그렇죠. 그렇고요. 대만하고 아예 달라요. 대만이 그때 1989년도인가 90년도에 이 금투세 부분을 했는데 이때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금융실명제 부분의 영향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대만 증시가 한국 증시를 추월을 했는데 그렇죠. 시가총액에 가장 큰 거는 TSMC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가 보다. 총액 차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드니까 SK 하이닉스만 쭉 올라버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겨우 8만 전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야. 어떡할 거야? 삼성전자가 이제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의 문제인 거지. 맞아요. 이재용 그냥 뭐 상속세 이런 사람들 다 빼주고 해가지고 이재용이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금메달 땁니까? 금메달 못 따잖아. 이병철, 이건희가 금메달 땄다는 거가 인정해줘. 근데 3세에서 금메달 못 따잖아. 그러면 다른 식으로 경영진 교체할 수 있게 그 어떤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플렉서블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사소한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금투세 폐지의 대상 자체가 15만 명 정도 추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인기를 끌려고 이런 좀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2년 만에 기자회견에서 던져서 뭔 메시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속도 사람들을 없고 혐오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겁주는 거죠.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야. 근데 주식시장의 투자자는 1,400만이나 돼.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하도록 여론몰이를 하면서 공포정치를 하는 거고. 종부세 폐지를 할지 재산세 인하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일종의 이제 우파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폐지하거나 낮추거나 이래야 당신들이 나한테 표를 주고 민주당이 입지가 적어질 거야. 이게 더러운 정치예요. 근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